본격 지역 밀착 무식용감 젊은 르포 바다브럭 시작합니다. 네, 여름이 돼서 처음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저희가 또 녹화를 하게 됐는데 근황 짧게 10초씩 드리겠습니다. 10초요? 네, 서성곤 PD부터 어떻게 되는지. 연우 선배 머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그냥 얘기했더니. 네, 이렇게 할 거면 나가시고요. 그냥 맞습니다. 미나 선배 10초 드릴게요. 편집실에서 좀 꺼내주세요. 일단 조희영 기자.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은 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다브럭. 본인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요? 네. 보시다시피 매일 뭐 보이시니까. 매일매일 보시니까 네. 안 보이시는 분들 위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네네. 네, 아무튼 오늘은 바다브럭 처음으로 이게 뭐 경사라고 해야 될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변호사시고요. 예.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기 여수의 법무법인 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하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수시에서는 동명이인이 좀 있어서 예. 여러모로 좀 유명세를 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시의원 송하진 의원님이 계셔서 예, 동명이인입니다. 예, 서로 반갑습니다. 아세요? 서로? 예, 예. 어. 만나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되게 어색한가요? 어떻게 친해지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친해지죠. 아, 예, 그래요? 공감대가 있죠. 예, 예. 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활약을 기대하겠고요. 저희가 또 법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일단 웅천입니다. 제목이 부동산 투기 메카 여수 웅천 털어드립니다.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뭐 터는 것도 이제 뭐 종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저희가 털 건 아니고요. 살짝. 일단 그러니까요. 웅천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최근에 아무튼 웅천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많이 됐고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이고 신도심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개발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여수시에서 지자체에서 특정 회사에 약 300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재판은 뭐 진행 중이 될 것 같은데 뭐 항소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90억. 이 워낙 큰 액수라. 네. 그러니까 사실 웅천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처럼 특정 업체에게 뭔가 물어준 것도 있었고, 여기에 이런 곳이 들어와도 되나 뭐 이런 정도도 있었고, 너무 난개발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싸다,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웅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웅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를 좀 물어볼게요. 살고 싶은 곳? 싶은 거?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여수 중에서는 좀 개발이 잘 된 곳. 처음 여수 왔을 때 웅천 가니까 막 그 요트도 있고. 개발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네, 아니요. 사측 아니고요. 아니 그 변호사님은 혹시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 연세가 아, 어떻게? 올해 36살입니다. 그러면은 여수 분이신가요? 예, 여수가 고향입니다. 아 여수가 고향이세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쪽을 보셨을 때 웅천이 개발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뭐 굉장히 젊은 시절 때긴 하겠지만 웅천은 어떤 곳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웅천이 뭐 개발되기 완전히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논밭이었죠. 논밭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발전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곳인가요 그러면? 그 당시 PD처럼. 기준으로요? 지금 봤을 때 지금요? 지금은 그렇죠. 가장 뭐 땅값도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죠.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지금 저는 둔덕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동덕에 계시네요. 예, 저희 회사 근처네요. 예, 아,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바다브로 혹시 보셨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느 편에? 어느 편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아, 뭐 다 보지는 않았고, 네네네. 예, 그 기자님이 보내주신 것만 그냥 한 편 정도만 제가 봤는데 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어느 지점이 감동스러워요? 내 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의회 뭐 편 보내드렸을까? 보여드렸어요. 뭐 보셨어요? 예, 그거였던 것 같은데. 시의원이었던 재산? 것 같아요. 예, 예. 재산이랑 겸직에 대한 그거였나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 방송하시는 거 보고 참 즐겁게 하시는구나. 네, 아, 그렇게 기억났어. 생각했습니다.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걸 보내드렸어요. 그럼 1편이네요. 아, 1편. 속았네, 속았어. 그 1화 이후로 저희가 아주 조용히, 아주 물밑에서 조용히 아. 지내고 있어요. 그럼 오랜만에 하는 방송인가요, 이거?
거의 한 달 한 달 만일까요? 좀 넘었네요. 왜냐면 예. 저희가 다 본업을 가윈 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아주 귀한 시간에 아유, 오신 거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네. 여기다 하소연을 하세요? 어디다가든 하소연을. 편집실에서 꺼내달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편집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공론에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이제. 너무 좋네요. 진짜 화장도 오랜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봤던 몰골이 아닌데. 그만하죠 이제 그만. 아무튼 소성훈 PD는 웅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끼 줍쇼 나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 아, 같아요. 맞다, 맞네. 전국적으로 맞아. 많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전원주택 있고 구촌이다. 뭐 풀장 있고 그런 사람들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그런 집이 많고 사실 아파트만 살기에도 굉장히 수도권 가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웅천 뭐 꽤 지웰 세죠. 이런 데도 맞아. 되게 비싼 작년에 여수에 그 프리미엄 아파트 한다고 막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거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했을 때 그때 웅천 쪽에 들어선 아파트가 7억이었었어요. 그 비싼 평수가. 진짜. 그랬다고 들었었어. 최고 이게 피 붙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비 때문에 난리죠 거의 뭐.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를 더 짓더라고. 도대체 살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계속 짓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고. 그렇죠. 아무튼 여수의 이 아파트 값을 제일 끌어올리고 있는 그렇죠. 곳이죠. 네. 웅천이 들어서면 사실 여수 아파트 값도 다 오른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웅천 쪽에서 지금 이 전반적인 집값이랑 땅값을 다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웅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오늘 좁혀서 이야기를 해볼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수시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개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 300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줬습니다. 그 얘기를 좀 희원 기자가 그러니까요. 조금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요? 네,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 웅천 택지가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건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누구셨죠, 시장님이? 민선 3기 김충석 시장. 김충석 시장님 때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개발이 된 건 아니고 좀 몇 년이 지난 뒤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여길 갑자기 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수 산단이 있잖아요. 근데 여수 산단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집을 얻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산단 배후 단지의 개념으로 먼저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공감이 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파트들이 워낙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수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원했던 수요가 많았다고 하는데 여수시가 일단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와 봤는데요.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허접하게 그려봤지만 직접 그렸잖아요. 네. 원래 그림을 못 그리진 않아요. 이 여수 웅천 택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이 CGV랑 메가박스입니다. 영화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수시청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서동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웅천에 스타벅스가 상징. 운벅이라고 하죠, 운벅. 네, 운벅 제가 지은 스타벅스가 이름입니다. 바로 이쪽에 있고요. 아, 지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리나 항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수시가 이곳 전체를 개발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수시가 일단 1단계 쪽을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이걸 개발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수시가 재정이 쪼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게 넓고 돈도 넓고, 많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생각보다- 대비가 안 돼 있던 거지.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정이 딸리니까 이제 같이 할 기업을 모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비가 총 2,700만 원 정도가 들어다 보니까 2,700억. 2,700억 정도 들어다 2,700만 원이면 보니까 나가겠다. 그렇죠. 네. 쉽사리 나서는 기업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모를 하진 못하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랑 이렇게 막 논의를 했을 때 여기에 여수 복합 신도시 개발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블루토피아인데요. 거기서 블루토피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오퍼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수시가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2, 3단계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라면 1, 2, 3단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2단계 보시면 알겠지만 뭐죠?
이쪽이 지금 주민분들이 사시는 곳이에요. 주택이 있는 곳이에요. 여서동 문수동이 아무래도 주택단지가 많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이 언덕길 쪽에.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사람들을 이주하는 문제가 있어서 1단계 다음에 2단계 이 부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3단계를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개발한 다음에 2단계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끝. 일단 개발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여수 개발 신도시 복합 뭐 그 회사? 네, 이름이 여수 너무 복합 길어요. 신도시 개발주의. 신도시 근데 개발주의 이 소송이 어떤 소송에서 진 거예요, 변호사님? 그런 변호사님께 갑분변.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2심 판결문을 좀 보고 좀 연구를 해봤는데 네. 이 소송 자체는 이제 원고는 여수 복합 신도시 개발이라는 회사고 피고는 여수시인데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여수 복합 신도시 개발이라는 회사가 여수시와 사이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웅천 복합 단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 부지를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복합 신도시 개발 회사 이름이 좀 길어서 네. 어쨌든 원고 측 회사에서 여수시에 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개발사라고 이제- 할까요 그러면? 예, 개발사. 이 개발사에서- 돈을 지급한 게 땅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땅값 매매 대금을 말하는 건데 개발사에서 땅을 여수시한테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러면? 뭐 그렇죠. 이제 분양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소송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개발사에서 개발사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시에 돈을 초과해서 줬다. 원래 줘야 될 돈보다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돌려달라라는 형태의 소송인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처음에 청구한 거는 원고 측에서 그러니까 개발사에서 청구한 건 총 634억 그러니까 634억을 우리가 많다. 여수시에 초과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결정이 초과해서 준 게 맞다. 근데 그 금액이 630억은 아니고 270억 정도 된다. 한 절반만 예, 인정을 해준 여수시가 270억을 초과해서 받았으니 개발사에 270억을 돌려줘라라는 내용으로 지금 판결이 났고 이게 지금 여수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했어요. 예, 확정되지는 않았고 이 판결이 지금 항소심이 계속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는 뭐 최근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이자 같은 것 명목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90억에 달하는 돈을 일단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을 해서 줬어요. 근데 사실 이런 30만이 안 되는 소도시의 1년 예산이라고 해봐야 제가 알기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 약 3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소송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뭐 여러 시민들은 이거 왜 공개 우리한테 안 하고 같이 논의를 안 하고 상의도 안 하면서 이렇게 돈을 다 갖다 물어줬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졌으니까 일단 줘야 돼. 주긴 줘야죠. 최종으로 진 건 아니긴 아직은 한데 항소를 할. 그러니까 이자 낼 게 두려워서 일단 미리 준 거긴 해요. 그런 거죠. 근데 왜 이 회사는 갑자기 돈을 달라고? 자기들이 처음에 줄 때는 그렇게 줘놓고 왜 갑자기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 뭐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가 뭐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매매 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정 방식.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 산정 방식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게 크게는 세 가지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지금 뭐 판결문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정상금 반환 청구 소송인데 조성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1, 2, 3단계 아까 조희영 기자님께서 설명하셨던 1, 2, 3단계 사업 부지를 다 포함해서 조성 원가를 산정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심 판결에서는 1, 2, 3단계 부지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 시켜서 계산을 해라.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1, 2, 3단계를 이걸 전체 다 포함하자고 하는 게 사업가의 입장이에요. 아까 복합 신도시 개발. 여수시는 1단계는 제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단계는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한 거니까. 1단계는 너네는 일 안 했다. 1단계 네. 할 때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지를 산정할 때 돈을 매기는 부지랑 돈을 매길 수 없는 부지가 있어요.
돈을 매길 수 없는 부지는 하천, 상하수도, 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 목적에 그 부지들이 이제 많이 포함될수록 땅 원가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수시가 이거를 제외하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얘를 제외해야 여수시가 줄 돈이 줄어요. 얘를 제외해야지 이제 유상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데 유상 공급 면적이 이게 그 비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수시로서는 얘를 제외해야 토해낼 돈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수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안 된다. 아, 너네 그래서 다 그렇게 포함하는 게 맞다. 다 포함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이 난 거죠. 계속 1, 2, 설명드립니다. 3단계 부지뿐만 아니라 뭐 마리나 시설 지금 설치돼 네. 있잖아요. 요거. 그 부지도 방금 말씀하셨던 유상 공급 면적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또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1심 판결에서는 마리나 시설 부지 역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상 공급 면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네. 뭐 더 깊게 알고 싶은데 저희가 딱히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보시기에 뭐 여수시가 이제 항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누가 또 지든 결국은 또 대법원까지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디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이게 판사는 아니시지만 예, 뭐 법조인의 관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판결문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사건 기록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꼼꼼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네. 결국에는 계약을 체결했던 건 사실 그거는 사실 자체는 맞으니까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정산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총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뭐 항소심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 양측에서 이제 주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뭐 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저 변호사를 모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아무래도 예. 변호사들도 그 회사의 그 네임밸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변호사 개개인의 뭔가 그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판결문 보면은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찾아보다가 궁금한 게 그 원고 측의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개발사 측의 변호사들이 뭐 김앤장에 있는 분이고 뭐 율촌에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파트너 변호사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금감원 출신의 변호사를 뭐 선임해가지고 예. 그런 회사에 있는 엄청 그 짱짱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여수시 대리는 이제 뭐 유명한 정기명 변호사, 예. 뭐 박주영 변호사 예.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떡할까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네임밸류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디 출신이냐 정관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그런 예민해지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사실은 했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이기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억울한 점이 없게 이제 제대로 판결 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의 역할인데 뭐 어쨌든 지금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봤을 때는 어쨌든 원고 측에서는 630억을 청구했는데 270억만 다 받아낸 게 아니니까. 네, 상황이고 또 말하자면 여수시 쪽에서는 뭐 그보다 훨씬 덜 줘야 되는데 많이 주게 됐다. 뭐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여수시가 이거 계약서를 쓸 때 이거를 좀 상세하게 썼으면은 이런 사단은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계약서의 전체 내용도 지금 알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 판결문에는 일부 계약서의 일부 내용만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따라서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계약서 원본을 뭐 공개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네. 시민단체들에서 실제로 나오는 근데 상황이고. 공개를 제가 여수시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시민단체한테 계약서를 줬다고 합니다. 아 줬다고요? 네. 공개를 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뭔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혹시 이게 이 사건 소송 비용이 전체가 한 700, 800 된다고 들었어요. 아시는 게 700, 있으세요? 8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죠? 700, 800억 예. 소송 비용이 전체 다요. 소송 비용이 700억 아닌가요? 소송 비용은 어쨌든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다 아니면 포함하겠죠? 인지대 선관료도 엄청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예, 뭐 굉장히 큰 금액일 텐데 그건 계산을 해봐야지 아는 부분이라. 그러면 패소하면 7, 800억을 여수시는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1심 제가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인데 1심 판결만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그리고 3분의 2는 피고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피고가 여수시죠? 예, 네. 피고가 여수시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만약에 1심 판결대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총 들어간 소송 비용, 그러니까 뭐 인지대 송달료 당연히 포함해서 상대방 측의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상대편 변호사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소송 지면? 비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지대 송달료는 당연히 들어가고 뭐 감정을 했다면 감정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굳이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1,000만 원짜리 소송을 하는데 뭐 대여금 소송을 하는데 화가 많이 나서 변호사 비용을 10억을 썼다. 근데 그거를 이제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다 물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송물의 가액, 그러니까 소가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얼마짜리 소송량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물릴 수 있는 상한선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법률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이 소가에 따라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0억이라는 큰 돈이 한 번에 나가고 또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또 우리가 더 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 재정적으로 여소시한테 엄청난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인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 회사도 뭐 자기들이 돈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의 개념이 없을 수, 그냥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렇게 큰 재정 부담이 갈 수 있는 사건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계약서를 따지고 또 혹시 어떤 뭐 급하게 혹은 뭐 어떤 그 중간 어떤 의혹들이 혹시 개입이 돼서 이제 소송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걸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정 부담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약을 다시 거의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가격이 책정 안 됐던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보다는 제대로 바로잡는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그리고 여수시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원래 줘야 될 돈은 뭐 100만 원인데 뭐 110만 원을 줬으니까 10만 원 돌려달라. 뭐 이런 형태의 소송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발사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뭐 법률 전문가로서 지금 판결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이 있겠죠. 또. 이익이 다르니까요. 각자 입장이 있는데 세금 내는 시민은 그렇죠. 화내요. 이제 쓸데없는 세금 내는- 소송비 이런 거 화내요. 이게 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2심 가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3심제 뭐 택하고 있고 1심하고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해요. 사실심. 그리고 3심, 그러니까 대법원, 3고심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1심 그리고 2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또 새로운 증거들도 낼 수 있고 하니까 또 2심에서도 얼마든지 결론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좀 지켜봐야지 뭐 정확한 것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여수시가 개판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290억이나 물어줘? 나도.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이런 생각이 그랬어. 들었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나도 그랬어. 어제. 그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지금 프레임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려놓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잘잘못을 따져서, 그리고 뭐 잘못이 있다면은 그 계약을 잘못해서 시의회 통과할 때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좀 판단력을 흐리게 한 정도일 거지, 이 사업을 진행하냐 마냐 그런 정도인 것 같지, 이게 지금 뭐 여수시가 개판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리고 토지 산정이라는 게 이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개발이 진행된 사업인데 10년 전에 이제 부지가 땅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발파 비용이나 막 매립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변수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수시도. 네.
저도 어제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거 좀 보면서 여수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각자 다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근데 아까 용선 씨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뭐 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소송비라든지 아무튼 기타의 어쨌든 재정적인 부담이 한 번에 재정 부담이 오게 됐으니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만약에 여수시가 잘못을 했고 법적으로 그렇게 맞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반환하고 왜냐면 이 개발사의 그 권리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그때 투자자들도 또 그쵸. 받을 돈은 받으셔야 되니까. 궁금한 게 이런 소송이 좀 많이 있나요? 그렇죠. 뭐 그런 이런 일들이 뭐 여수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방금 소송 비용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중에 드는 생각이 지금 2심 항소심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또 여수시가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수시가 오히려 여수시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을 저쪽에 물리게 되는 네, 그런 그렇죠, 결과가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가 뭐 특정 기업을 좀 나쁜 사람 만들자고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뭐 따져보고 잘못된 건 좀 돌려놓고 이런 차원에서 좀 짚어봤고요. 사실 웅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논쟁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혜 의혹이라든가 원래 그쪽 부지가 아닌데 용도 변경이 됐다든가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90억뿐만 아니라 웅천에 대한 추가 취재를 한 이후에 또 이게 털어와서 한번 부동산 투기의 여수 지역에 원흉이 되고 있는 웅천을 좀 탈탈 털어보고 원흉이라고 하면 원흉이라고 아니 저도 뭐 웅천 살고 싶어요. 원흉 정정하겠습니다. 꿈의 도시. 아니 근데 이거 290억 반환되고 막 점점 위로 내 잘못 아니다 막 전 시장들이 막 다 소환이 나 되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저도 과거 시장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곤혹스러우셨어요.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는 아니오. 알겠습니다. 뭐 더 물어볼 거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부동산 투기 메카 여수 웅천 털어드립니다. 뭐 야. 속칭 1편이라고 해야겠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지역 밀착 무식용감 젊은 르포 바다보러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